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양정입니다. 오늘은 업사이클링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네팔 바그마티 강의 쓰레기 문제를 통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리사이클링과 재활용,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활용, 리사이클링은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업사이클링, 재활용은 무엇일까요? 업사이클링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방은 프라이탁이라는 꽤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회사에서는 화물 트럭의 덮개로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트럭은 화물들을 비나 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물에 젖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덮개로 만든 가방도 매우 튼튼하겠죠? 또한 이 가방의 끈은 안전벨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사이클링 사례는 벤치입니다. 제주 올레길 4코스에는 코요 벤치라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코요 벤치는 조금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벤치는 바다에 버려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플라스틱 밀폐 용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아름다운 벤치를 만들어서 환경 보호도 실천하고 벤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벤치입니다. 방금 본 사례 말고도 업사이클링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도 지키고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네팔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우주에서 바라본 네팔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죠. 네팔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카트만두입니다. 서울에 흐르는 한강처럼 네팔의 카트만두에도 강이 흐릅니다. 북쪽에 위치한 시바푸리 산에서 시작해서 카트만두를 감싸돌아 인도까지 흐르는데요. 네팔어로 바그가 호랑이, 마티가 여자 여신을 뜻해서 암호랑이의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깨끗해서 사람들이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깨끗했던 바그마티 강은 왜 어쩌다가 오염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수도인 카트만두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정과 공장에서는 폐수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그마티 강 옆에는 파슈파티나트 힌두 사원이 있는데 힌두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화장한 후에 그 재와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강에 버리면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시신이 화장되고 있으며 타고 남은 재와 여러 물건들을 강물로 흘려보내고 있고 이 때문에 강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강을 오염시키는 또 다른 원인은 하수도관 때문입니다. 마을에 더러운 물이 모이는 하수도를 강의 근처로 옮기면서 강의 오염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물을 맑게 하는 정수시설마저 오래되어서 더러운 물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 더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원에서 시작한 더러운 물과 하수도관에서 나온 물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이 심각하게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바그마티 강 사진입니다. 바그마티 강은 과거 아름다웠던 모습을 잃고 쓰레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 네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팔의 아이들은 강에서 쓸만한 쓰레기를 건져서 파는데
온종일 쓰레기를 건져내서 받는 돈은 겨우 1,2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팔의 바그마티강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많은 곳에서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부터 10년 뒤 2031년에 우리나라 공공매립시설 215곳 중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하는 102곳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매년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어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공공선별시설에서 처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923톤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8.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그리고 비닐봉투 말고 장바구니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 외에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받는 안내문이나 학습지들을 보면 그 뒷면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죠. 사용하고 남은 이면지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모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립, 소각, 그리고 재활용입니다. 먼저 매립은 쓰레기들을 땅에 묻는 겁니다. 매립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좋은 방법일까요? 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더러운 쓰레기들을 모아놨으니 불쾌한 냄새가 나겠죠. 또한 쓰레기들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들이 땅과 물을 오염시킵니다. 게다가 이런 쓰레기를 잔뜩 모아둔 매립지가 우리 집 옆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쓰레기를 모아놓는 매립지가 자신의 집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둘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쓰레기는 땅에 묻으면 썩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분 동안 사용한 종이컵이 썩기 위해서는 무려 30년이 걸리고 비닐봉지는 500년,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무려 400년이 걸립니다. 또한 요즘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을 택배로 받을 때 스티로폼 상자 많이 사용하시죠? 그 스티로폼 상자가 썩기 위해서는 무려 500년이 걸립니다. 썩는데 오래 걸리는 쓰레기를 쌓아두어야 할 곳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 이미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은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점점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를 묻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2번째 방법은 바로 소각입니다. 불에 타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태우는 것을 소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를 불에 태우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태울 때 몸에 해로운 나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 또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좋은 해결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 방법 중 매립과 소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알아본 2가지 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모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과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쓰레기 처리 방법은 바로 재활용입니다. 여러분, 분리배출 해보셨어요?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자원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252만 톤의 폐자원을 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였는데 이 자원들은 우리가 재활용을 올바르게 했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잘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폐자원을 사들이지 않아도 되니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종류에 맞게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쓰레기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분류 표시가 있습니다. 세모나게 돌아가는 순환 표시가 재활용을 나타내며 그 안에 어떤 종류인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자 봉지나 음료수 병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재활용 표시는 마치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죠? 빙빙 돌아가는 바퀴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해서 재활용은 영어로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할 때 올바르게 재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해야 하므로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리배출할 때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 분리배출이 되어 있는데요. 올바르게 분리배출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이류를 볼까요? 분리배출이 잘 되어 있나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네, 먼저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재활용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종이와 우유팩은 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종이 중에 스프링이 달려있는 공책도 들어있는데요. 스프링을 같이 버리면 안 되겠죠? 스프링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잘 보고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고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지들과 함께 잡지도 버려져 있는데요. 잡지의 겉면은 일반 종이들과는 달리 반짝거리고 미끈거리는 종이입니다. 이런 종이는 코팅된 종이로 코팅된 종이만 모아서 따로 버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다 병이 버려져 있습니다. 올바르게 버렸나요? 일단은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전부 버리고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음료수에 이름이 적혀있는 상표는 비닐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인 음료수통과는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요즘에는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제조 단계에서 이 라벨을 제거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꼭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후에 버려주면 더 많은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건전지도 있습니다. 건전지는 어떤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할까요? 캔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건전지 속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어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땅에 묻거나 태우면 나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건전지는 건전지들만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게다가 건전지의 95%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반드시 건전지만 따로 모아서 분리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타가 버려져 있네요. 잘 버렸을까요? 기타류에서 말하는 기타는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이, 플라스틱, 캔과 같이 분류함이 따로 있지 않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기타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사용할 수 있는 기타는 기타가 필요한 친구에게 줘도 좋겠지만 사용할 수 없는 기타는 버려야 합니다. 기타는 나무도 있고 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할 수 없어 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리배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잘 기억하기 위해서 분리배출 4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운다. 두 번째, 헹군다. 세 번째, 분리한다. 네 번째, 섞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볼 것은 바로 재활용과는 조금 다른 업사이클링, 재활용입니다. 재활용과 재활용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새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버리기 아까워서 한 번 더 주스를 담아 마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물품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컵을 분리수거해서 새 종이컵으로 만드는 게 재활용입니다. 그럼 재활용은 무엇일까요? 재활용은 어떤 물건의 원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물을 마실 때 사용했던 종이컵을 예쁘게 꾸며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은 영어로 업사이클이라고 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해서 업사이클링입니다. 처음에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재활용은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활용해서 만든 컵은 처음에 사용했던 컵과 비교했을 때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사이클링이지만 재활용은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던 것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해서 업사이클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귀여운 마그네틱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병뚜껑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음료수병의 뚜껑을 예쁘게 꾸미면 메모지를 고정할 수 있는 마그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매일 밖에 나갈 때 사용하는 이 마스크를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달려있는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머리끈을 만들어 봤습니다. 안 입는 옷이나 자투리천을 이용해서 고무줄을 놓고 바느질했더니 이렇게 활용도 높은 머리끈이 재탄생됐습니다. 꼭 마스크 고무줄이 아니더라도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묶여있던 고무줄처럼 이곳저곳에 많이 쓰이는 고무줄을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재활용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재활용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활동지 위에 4가지 색깔의 물음표 중 1개를 고른 뒤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알아볼 재활용품이 적혀 있습니다. 물음표 1개를 고르고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내가 알아볼 재활용품을 찾고 여러분이 고른 재활용품을 활동지 아래 내가 알아볼 재활용품은 질문 옆 빈칸에 적어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비닐봉투라고 적고 아래 질문에 따라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재활용품은 왜 사용하죠? 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택한 비닐봉투는 물건을 담기 위해 사용하므로 저는 빈칸에 물건을 담기 위해서라고 적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이 재활용품은 어떻게 분리배출하나요?죠? 이 질문에 저는 내용물을 비우고 잘 말려서 비닐로 분류해 버린다라고 분리배출 방법을 적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닐봉투를 길게 찢고 엮어서 가방을 만든다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다양한 업사이클링 방법을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5분 동안 학습지를 완성하고 다시 영상을 켜주세요. 모두 잘 적어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재활용품 사용 이유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캔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캔은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캔 음료를 마시거나 통조림을 먹을 때 캔 용기가 배출되죠. 또 스프레이 용기도 캔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캔은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캔은 잘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최대한 압축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스프레이 경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배출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알아볼 재활용품은 종이입니다. 여러분, 종이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학업을 위한 교과서와 학습지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도 많이 보시죠? 또 배달에서 사용되는 상자들도 종이류입니다. 이외에도 계란판, 각 티슈 등 종이는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데 이 종이들을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할까요? 종이는 크게 종이류와 종이팩으로 구분합니다. 신문이나 종이 상자 등의 종이류는 송장이나 테이프 등 다른 소재를 완전히 제거한 후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며 배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종이팩류는 마지막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입니다. 요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 우리가 먹는 생수 용기도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을 배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유색 플라스틱과 투명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겁니다. 투명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률이 높아 따로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배출 시 이물질 및 라벨을 제거해서 버려야 하며 오염이 있는 플라스틱 및 크기가 작은 빨대나 숟가락 등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팩입니다. 종이팩은 주로 주스나 우유를 담기 위해 사용됩니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종이팩 배출은 물로 헹군 뒤 압축하여 따로 배출하며 이때 종이류와 따로 배출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팩 수거함이 따로 없을 경우는 종이류와 구분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분리 배출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셨나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들어보고 싶지만 이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자를 먹고 남은 봉지를 활용해서 귀여운 파우치를 만들기도 하고 생수병 뚜껑을 녹여서 치약 자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적어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쓰레기들은 사실 멋진 작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내가 혹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멋진 물건을 만들 수 있진 않을지 생각해보고 버려야 할 때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서 버리는 거 잊지 말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재활용과 업사이클링 모두 중요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하지 않고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이 점 꼭 기억해서 일상에서 자원을 아끼기 실천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